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성격도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남들만큼 원만하고 남들만큼 평범한 축에 들었죠. 물론 저에게도 단 하나 남다른 구석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튼튼한 체력.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체력인데요. 학창시절 체력장은 늘 제가 1등에 운동선수 제의도 심심찮게 받아왔을 정도였어요. 사회인이 되고부터는 특별한 구석이 하나 더 늘었네요. 투철한 직업의식이요. 처음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 정착한 공무원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자부심을 쌓아왔어요. 사회의 안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내달릴 만큼 말이죠. 그런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야 말았던 사건이 오늘의 제 사연이에요. 공무원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저는 지인을 통해 만났고 연애를 이어오던 남자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홀어머니와 노총각 친형 하나를 둔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늘 성실하며 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포근한 모습은 아마도 시어머니를 닮지 않았나 싶었어요.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포근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음식 솜씨와 함께 저를 아주 크게 반겨주었죠. 어떻게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해봤는데 찬들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정말 맛있어요. 음식 솜씨가 일품이세요. 다행이구나. 하기사 평생 살림만 하고 산 솜씨가 어디 가겠냐마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같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너처럼 훌륭한 직업도 갖고 했을 건데 그게 살짝 아쉬워요. 에이, 과찬이 심하세요. 저야 물론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공무원인데요 뭐. 공무원이라도 아랫사람 부리듯 막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쁘고 못된 거지. 너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데. 말씀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지자면야 너도 보아서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영 좋지가 못해요. 집안에 특출난 인물도 하나 없이.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나란 일,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하는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되어주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른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꾸역꾸역 넘겨야만 했어요. 사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바로 전날에 저와 동료들을 업신여기는 민원인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고 속이 살짝쿵 상해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감사한 말씀에 자존감 뿜뿜이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막 그려지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결혼 생활은 무척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시집살이요? 손주 타령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바라는 건 단 하나. 건강이었고 아들 둘만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저를 통해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며느리 사랑이 대단했거든요. 제가 업무 때문에 김장이나 제사 등 시댁 대소사에 정말 부득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인자한 미소와 함께 제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도 잊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친정 부모님들이 질투를 느꼈다고 할 만큼 공경하며 잘 모셨어요. 세상 복이란 복은 제가 다 가졌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을 만큼 참 화목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행복한 저의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노총각 시아주버님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시형님들 자리는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
불리는 직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회계사였죠. 또한 무척이나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순간 저는 보았어요. 입이 귀에 걸린 미소를 남몰래 숨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요. 당시만 해도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생활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이따금씩 도움도 드려왔던 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이젠 같이 해줄 든든한 사람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큰아들 걱정은 이제 덜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더 반가웠고요. 혼담의 시작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하필이면 상견례 날 저는 당직이 있어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사돈들 분들과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고민인 척 넌지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회계사라더니 보면 볼수록 탐나는 녀석이더라. 듣던 대로 무척 잘 사는 집안인 것 같고. 그래요? 잘 됐네요 정말. 이제 큰아들 걱정은 한시름 덜겠어요. 그럼 거꾸로 내가 걱정이지. 어머님이 왜요? 혹시 양가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딨다고요. 그게 아니라 있잖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쪽 집안에서 결혼 선물을 해준다더라. 마음에 드는 선물이세요? 들고 말 걸 것이 어딨겠니? 글쎄 5층짜리 원룸 건물을 결혼 선물 차원에서 내 명의로 주겠다는데. 와, 대박. 그 정도예요? 이러니 걱정이지. 넙죽 받기에는 너무 큰 선물인데. 또 딸 자식 생각하는 사돈어른들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찌 쓰면 좋겠니? 그날 저는 시어머님 마음에 따라 선택하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끼어들 문제도 고민도 아니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저에게 연달아 묻는 시어머니의 의중이 흔쾌히 받겠다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눈치가 빤했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형님 친정의 선물인 5층짜리 원룸 건물을 받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시어머님이 원룸 건물을 선물로 받은 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사돈분들의 성의를 쉽사리 거절할 수도 없는 데다가 딸 자식 결혼에 무엇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싶어하는 사돈분들의 마음을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왜 다들 아시잖아요.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든 다 똑같다는 거요. 하지만 문제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세상 둘도 없이 좋은 분이었던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돈분들에게서 5층 원룸 건물의 명의 이전을 받던 날, 정확히는 명의 이전 며칠 전에 원룸 건물을 시어머니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그 5층 건물은 신축 건물이었어요. 심지어 아주 좋은 목자리에 세워진 건물이더군요. 근처에 오피스타운, 그러니까 사무실 단지가 자리에 있을 만큼 목 좋은 자리였고 모든 입주자들이 직장이었던 덕분에 상업단지나 대학가 원룸에 비하면 관리 또한 훨씬 수월한 곳이었죠. 더욱이 예비 입주자 대기까지 있을 만큼 늘 만실인, 말 그대로 알짜배기 원룸이었어요. 원룸의 임대료는 당연히 새 주인인 시어머니의 몫이 될 예정이었죠. 실제로 명의 이전을 받으면서 임대료 입금 통장도 시어머니의 명의로 함께 옮겼어요. 게다가 형님의 직업은 남들 다 부러워하는 회계사잖아요. 원룸 건물의 돈맛과 회계사 며느리를 얻었다는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시어머니의 눈에는 평범한 친정에 평범한 공무원인 제가 자꾸만 하찮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저에게 크고 작은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큰 며느님이 말이다. 회계감사님 원이 들어갔다더니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더구나. 아, 네. 무슨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니? 네? 답답하기는. 하기사, 이러니 공무원이나 하고 앉았지. 에이,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말씀을 하셔야 알아듣죠. 짬짬이 형님 댁 들러서 집안 살림이라도 좀 도우라는 얘기다. 제가요? 같이 사는 집이면 몰라도 따로 사는데요. 얘가 회계사 일이 좀 바쁘고 좀 어렵겠니? 한 집안 식구 사이에 서로 돕고 살면 좀 좋아? 죄송한데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께서 요즘 저한테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요즘 한창 바쁜 계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요. 따지지 말거라. 출퇴근길에 짬짬이 들러서 형님네 살림부터 좀 거들고 다음 주에 제사고 제사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하니 정 안 되겠거들랑 휴가라도 써놓거라. 귀한 회계사 며느님더러 음식까지 해놓으랄 순 없잖아. 맞네, 며느리 차별하시는 거. 그쵸?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만 가보마. 그래요. 제사, 김장, 저도 한 집안의 식구이니만큼 함께 하자는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네 살림살이까지 해놓으라는 이야기는 속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생각이 형님과 저를 향한 차별이라는 눈치가 너무 빤하게 보였기에 더더욱 그랬어요. 제가 그런 눈치를 채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차별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이 세상 좋은 건 모두 형님 덕분. 시어머니의 모든 사랑 또한 형님 차지였어요. 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천덕꾸러기가 되었죠. 이 세상 모든 나쁜 건 다 저 때문이었고 시어머니의 미움 또한 저희 차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놈의 돈 타령, 고맙고 든든한 원룸 타령, 집안 타령도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입만 열면 원룸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결혼은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를 않나. 수시로 회계사인 형님의 직업과 공무원인 저의 직업을 비교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스러워 하면서도 시어머니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했죠. 공무원이긴 하지만 못 배운 거 아니다. 형님 못지않은 대학 졸업했다. 5층짜리 원룸 건물은 아니지만 혼수도 부족함 없이 해올 만큼 해왔으니 그만 좀 무시해라. 그러나 아무리 변호를 해봤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그치질 않았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줄곧 저를 괴롭혀왔던 시어머니가 끝끝내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지친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저에게 형님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큰며느님네 신혼집 이사한다는 얘기 못 들었니? 들었어요. 월차 써야지.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왜요? 그날 가서 이삿짐 나르라고요? 형님 내외는 그날 업체만 불러놓고 출근한다면서요. 이사가는 당사자도 업체한테 맡기고 말겠다는데 주인도 없는 이사 자리에 안 그래도 바쁜 제가 월차까지 내가면서요? 제가 무슨 이 집안 일꾼입니까? 에이, 누가 너더러 이삿짐 나르래? 그런 얘기 맞잖아요. 무슨? 이삿짐은 인부들이 나를 테니 넌 가서 청소랑 걸레질이랑 좀 하라는 소리지. 행여나 새집 증후군 같은 거 없도록. 아니요, 못해요. 예정에도 없는 월차를 갑자기 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버리면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해서 고생인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다고 해도 제가 싫으네요. 말씀 끝났으면 그만 가주시죠. 저 지금 근무 중이라. 근무는 무슨? 한가하게 밥이나 처잡수고 있구만. 저희는요, 밥 먹고 휴식 취하는 것까지가 다 근무예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로 업무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시라고요. 그깟 몸 쓰는 공무원 주제에 바쁘고 힘들기는 무슨? 책상머리에서 서류랑 씨름하는 회계사만 하겠어? 그 순간
식사하던 동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온갖 위험을 넘나들면서도 자존감 하나로 버티는 일이 저희 직업인데 시어머니가 그 자존감을 뭉개버린 것이죠. 제가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진상을 떨어댔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든? 그만하고 나가라니까요. 다들 듣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속상해하는 거 안 보이냐고요. 아닌 말로다가 그깟 공무원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직업이라면은 우리 큰며느님처럼 사자 들어가는 회계사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단한 돈 벌지도 못하는 꼴랑 공무원 주제도 사람이라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니? 밥이?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료들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자리를 피해버렸고 그간 애써 참아왔던 저의 자부심에도 금이 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나 듣자고 제 몸 다쳐가면서 사회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써왔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단한 영광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저희 동료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 직업의식과 동료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었죠. 그래요. 회계사, 훌륭한 직업이죠. 돈, 원룸, 회계사 시어머니라는 부러운 시선? 당연히 든든하겠죠. 누가 뭐래요? 그게 나쁜 건가? 오히려 나쁜 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되게 휘두르는 사람이죠, 어머님같이. 뭐? 너 그게 지금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태도가 맞다고 보니?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끽해야 공무원 나부랭이 뻔하지. 그 끽해야 공무원 나부랭이 보호하라고 만든 법이 생각보다 꽤 세거든요. 경고하는데 3초 안에 안 나가면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만들어드리죠. 방금 그 말, 영 끊겠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돈에 영혼을 갖다 바쳤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인연은 그쪽에서 먼저 자른 거고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도움받을 일, 고마워할 일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인연이 어딜 자꾸 기어올라. CM이 쓰러져 죽는 꼴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죽는다는 말은 딴 데 가서 하세요. 여긴요. 죽는다 어쩐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 검거돼서 끌려가기 전에 본인 발로 곱게 나가주세요. 한때나마 며느리였던 사람이 해주는 마지막 배려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쫓겨나듯 떠났어요. 그 와중에도 체면을 차리는지 코웃음 팍팍 쳐가면서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진작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자고 얘기해 왔었어요. 그동안 쭉 시어머니의 며느리 차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고 저와 함께 수시로 맞서주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 이야기를 듣고는 잘했다며 칭찬해 주었죠. 저야 시댁과 의절하면서 다소간의 안정을 찾았지만 시어머니가 동료들에게 떨어댄 진상은 동료들의 마음에 큰 흉터를 남겼고 저는 한동안 그 흉터를 보듬고 다독이느라 부단히 애를 써야만 했어요. 고맙게도 동료들은 금방 괜찮다고 저를 다독였지만요. 사실 저희를 업신여기는 진상들은 종종 만나왔었거든요. 짧은 진통 끝에 비로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늘 그래왔듯 사회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 또한 긴 소랑 끝에 맞이한 평화들이 무척이나 반가웠죠.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끊겼던 저와 시댁의 인연은 의절로부터 몇 년 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국면 전환을 맞이했어요. 어느 5층짜리 원룸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시어머니의 건물이었어요. 다행히도 그 건물에는 과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덕분에 화재 경보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원룸 입주자들은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더군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게 잠드는 스타일인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콜록거리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방이 거센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답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주마등이 한창 흘러가고 있던 그때 어느 소방관 하나가 불사를 헤집으며 나타나더니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시어머니에게 씌워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구해내었대요. 덕분에 불상사를 면한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나기 무섭게 제 앞으로 달려오더군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단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어찌나 너의 얼굴이 아른거리던지. 저질러 놓은 잘못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그래서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렴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내 죄책감에 괴롭더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화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화상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행은 무슨. 너랑 동료들한테 잘못한 벌조차 제대로 받지도 못한 거지. 이런 며느리 세상 어디 또 있다고 그런 몹쓸 행동들을 했는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와 동료분들이 나를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꼭 해야겠다. 가만, 너 팔 그거 혹시? 심한 건 아니고요. 살짝 그냥 대인 정도? 이 정도면 연고 몇 번 바르면 끝이죠.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너 그날 혹시 나 구하다가? 시어머니의 5층 건물이 큰 화재로 전소되던 바로 그날 화염에 둘러싸여 질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시어머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한 소방관을 만났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이 모습 위로 의절한 며느리인 저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꿈인 줄로만 알았다고요. 염라대왕님이 며느리 그리고 소방관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꾸짖는 차원에서 저의 얼굴을 보여주었다고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구출되어 오는 내내 당신의 잘못을 참회했고 만일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저와 소방관 동료들에게 사과부터 하리라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원하기 무섭게 저부터 찾았던 거고요. 그랬는데 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본 기억이 맞았던 거야? 꿈이 아니었어. 그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생명을 죽음의 수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감사한 훈장이요. 어떻게 뛰어들 생각을 했니? 내가 오죽이나 밉고 원망스러웠을 텐데. 그런 나를 구하려다 너까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소방관이니까요. 맞아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소방직 공무원. 흔히 말하기로는 소방관이요. 꺼져가는 생명을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신념과 직업의식 하나만으로 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온몸을 내던지는 소방관이요. 큰 잘못을 저지른 끝에 의절까지 한 시어머니가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었던 그때에도 저는 다만 한 명의 소방관이었어요. 그런 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힘있게 꼭 안아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구하느라 입은 팔뚝의 작은 화상 자국에 손수 연고를 발라주며 그간의 모든 잘못을 거듭 사과했어요. 큰며느리와 차별했던 잘못부터 소방서에서 저와 소방관들을 업신여기는 말을 쏟아내었던 행동까지 모두를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동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허리 굽혀 사과를 전하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점점 사그러들더라고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당분간 어디서 지낼 예정이세요? 어디 뭐 여관방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러지 말고 새 거처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이라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죠. 아서라,
원룸이 전소되는 바람에 알거지 신세인 거 뻔히 알잖니. 당분간이 평생이 되는 수가 있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짐까지 너에게 떠넘기고 싶지는 않구나. 저기,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긴데요. 어머님, 제가 드렸던 선물 기억 안 나세요? 선물? 왜 있잖아요. 시아주버님이랑 형님 결혼하던 해 드렸던 어머님 생신 선물이요. 그때 제가 어머님 원룸 건물에 화재보험 들어드렸는데. 알지. 그걸 왜 모르겠니? 근데 왜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소방관인데 안전 관련된 문제까지도 모르는 척 했을까 봐서요? 그 보험 지금도 있어요. 입주자분들 피해 보상해드리고 난 다음에도 오래된 빌라 전세금 정도는 남을 테니까 어머님 갈 곳 없는 알거지 아니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연신 거절의 말을 꺼내더군요. 목숨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보험까지 당신을 위해 쓸 수는 없다면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드렸어요. 있잖아요, 어머님. 자꾸 거절하시면 제가 밖에서 욕먹고 다녀요. 세상 사람 다 구하는 소방관 며느리가 가족 하나 제대로 못 챙긴다면서요. 그럴 순 없잖아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저와 형님에게 예전 같은 차별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어떻게 구해준 생명인데 사람답게 살려면 같은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아야지. 너한테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소란스러웠던 다툼의 날들과 눈물에 젖은 하루는 비로소 지난 과거의 허물로 저물어 갔어요. 시어머니는 원룸 입주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남은 화재 보험금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에서 지내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한 번, 전 재산을 날려먹은 거짓골에서 한 번, 그렇게 2번 기사회생한 셈이죠. 그 격렬한 사선을 넘나들면서 가슴 깊은 참회를 이루었던 덕분일까요? 시어머니는 세상 좋은 분이었던 옛 모습을 되찾았답니다. 가끔씩 저희 소방서로 맛있는 간식도 해다 주시고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이요? 당연히 없죠.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 사랑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수시로 멋쩍은 일까지 생길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친구분들 앞에서 소방관 며느리 칭찬을 입이 닳도록 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곁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몸 기꺼이 내던지는 소방관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가끔 소방차나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때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옆 차선으로 잠깐 길을 비켜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소방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꺼져가는 생명에게 황금 같은 배려를 건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아닐까요? 글솜씨가 부족한 탓에 두서없는 이야기가 되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